네, 오늘은 야시카 오토포커스 모터 2D 라는 모델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일반 AA 사이즈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요, 안쪽에 방향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교환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나가는 판매가 된 상품이라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AA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반드시 배터리를 분리해서 보관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누액이 흘러나올 수 있어서 이 안에 부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 리튬 배터리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일반 배터리는 한 1년 이상 장기간 보관하실 때는 웬만하면 빼놓고 보관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필름을 넣는 법부터 해서 한번 사용법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레버를 아래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필름실 개봉이 되고요. 필름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필름을 꽂아줄 텐데, 제가 오늘 사용할 필름은 감도가 200짜리고 장수가 36장짜리 필름이에요. 그래서 이 감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입자감이 곱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입자감이 조금씩 거칠어진다 보시면 돼요. 대신에 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빛이 없는, 후레쉬가 없는 실내 촬영을 한다고는 할 때 좀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적은 양의 빛으로도 셔터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필름의 장단점도, 감도에 대한 기본 개념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필름 선택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좀 잡아당겨서 이 정도 이렇게 장착을 해주세요. 저는 한 이 정도, 끝에 살짝 걸치는 정도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 기어 부분 있잖아요. 기어 부분도 잘 맞물리게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눈 거보다 조금 더 길어도 상관없어요. 한 이 정도 넣으신 다음에 뚜껑 한번 닫아줘 볼게요. 이 상태에서 아무 반응이 없죠. 전원을 한번 켜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캡을 오픈해 주시면 전원이 오픈되고요. 그 다음으로 해주셔야 될 게, 여기 보면 ISO 감도 설정하는 게 있어요. 저희 감도가 200짜리였기 때문에 감도를 이렇게 200에다가 맞춰주도록 할게요. 50부터 100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감도는 다 지원을 한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해주셔야 될 게, 여기 카운터에 S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지금 이만큼이 필름을 카운터에 장착하면서, 필름을 카메라에 장착하면서 이만큼의 빛에 노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못 쓰는 필름이기 때문에 여기를 감아버리고 안에서 새 필름을 꺼내주는 작업을 할 텐데요. 셔터를 한번 눌러줘 보세요. 셔터를 한번 눌러주면 카운터가 1이 오면서 필름 장착이 제대로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도 지금 필름 장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처음에 필름 카메라 사용하시면. 그런데 모든 카메라들은 필름 장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이 다 있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필름 장착이 제대로 돼 있으면 촬영할 때마다 여기 돌아갑니다. 이렇게 필름이 없으면 여기 안 돌아가요. 그래서 촬영할 때 여기 돌아가면 필름 장착이 제대로 됐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촬영 준비는 모두 된 거예요. 필름 장착하고 여기 감도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셔터 눌러서 숫자 1이 나오게 했으면 촬영 준비 모두 된 건데, 촬영하는 방법은 보통은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런 초점이 자동인 카메라들이잖아요. 실수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자동이니까 그냥 이렇게 눌러서 촬영을 하세요. 이렇게 촬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카메라도 초점을 잡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초점을 어떻게 잡냐면, 반셔터, 셔터를 꽉 한 번에 누르는 게 아니라 뷰파인더를 보시면서 셔터를 살짝만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측에 노란불이 들어오면서 카메라 초점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반셔터를 눌렀을 때 노란불이 들어오면 이 상태에서 꽉 눌러서 촬영이에요. 2단계죠. 반셔터로 초점 잡고 꽉 눌러서 촬영,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너무 가까운 거는
초록 노란불이 들어와도 초점이 안 맞는 사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과의 거리를 대충 한 80에서 1m 정도는 띄워두신 상태에서 촬영을 해주셔야지 초점이 맞은 사진이 나오고요. 너무 가까이 있는 거는 초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반셔터로 초점 잡고 이렇게 노란불이 들어오죠. 초점 잡고 꽉 반셔터를 눌렀을 때 막 번개 표시가 깜빡깜빡 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두우니까 후레쉬를 켜라는 뜻이거든요. 후레쉬 촬영이 싫으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서 그냥 촬영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많이 어두우니까 후레쉬를 켜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후레쉬를 이렇게 우측으로 잡아 당기시면 후레쉬가 튀어나와요. 이 상태에서 바로 촬영하시면 안 되고요. 좀 기다리시면 후레쉬 충전 램프가 들어와요. 후레쉬가 충전이 됐고 촬영할 준비가 됐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실내라든지 조금만 어두워도 후레쉬 그 발광램 그 표시가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에서는 좀 어두운 환경일 때는 무조건 후레쉬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렇게 많이 어둡지 않은데 그런 환경일 때는 대부분 후레쉬 키지 않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판단을 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뒤로 이렇게 제껴주세요. 이렇게 제껴주시면 여기 불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대략 10초 정도 있다가 이렇게 촬영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셀프 타임 실수로 이렇게 눌렀다 그럼 해제하실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해제가 돼요. 셀프 타이머가. 그리고 뒤에 보시면 데이터백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에 표시되는 대로 사진에 인쇄가 돼서 나오는데 지금 연월일이 나오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뭐 날짜랑 시간이 나오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점점 표시는 데이터백 오프 기능이에요. 사진만 나오고 데이터백을 끄겠다라는 건데 변경해 주시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연월일이잖아요. 해당되는 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최대 연도가 19년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23년이잖아요 지금이. 그러면 그냥 03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03 그리고 오늘이 6월 29일이거든요 29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능적인 부분은 다 설명드렸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쭉 촬영하시다 보면 제가 한번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37 38 셔터가 안 눌리잖아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필름 대감기 레버가 있거든요. 리와인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제껴주시면 카운터가 역방향으로 돌면서 필름이 당기는데요. 이게 안전장치가 없어요. 원래 다른 일반적인 모델들은 뭐 두 개를 동시에 누른다든지 해야지 당기는데 이게 안전장치가 없이 요거 하나만으로 작동이 돼요. 물론 이제 버튼이 쏙 들어가 있어서 오작동이 잘 나진 않을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오작동에 주의를 해주세요. 잘못 건드리면 또 필름 당겨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카운터가 이렇게 S 요 상태가 되면 다 당긴 거거든요. 와인딩 레버를 꺼주시고요. 필름 다 감겨 있죠. 다 감긴 필름은 현수장소에 맡겨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마 이 모델 구입하신 분들은 데이터백이 대부분 나가 있을 텐데 데이터백이 고장이라기보다는 여기 건전지가 따로 들어가요. 이쪽에 보시면 CR2025 사이즈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고요. 이 두 개 나사를 풀러서 교환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백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고장이라기보다는 배터리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 한번 교환하면 데이터백 배터리 10년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야시카 오토포커스 모터 2D 모델 사용법 알아봤고요. 요게 커츠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데이터백이 있는 모델들은 커츠고요. 데이터백이 없는 모델들은 여기 커츠라는 모델명이 빠집니다. 조리개도 괜찮고 이게 야시카 모델이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